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진 적 있나요? 예상치 못한 일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공허했던 순간은요. 그때 우리는 종종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 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감정을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힘을 드러내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고요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공의 순간보다 실패의 순간에, 평화로울 때보다 혼란스러울 때에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바다 위에 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겉보기에 거대하게 솟아올랐다가도 이내 사라지고 다시 고요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능숙하게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물결이 올 때마다 방향을 잃고 때로는 그 파도에 휩쓸려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진짜 요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는가? 그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감정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거대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불과 같다. 불은 집을 태울 수도 있고 길을 밝힐 수도 있다.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그 불은 더 이상 당신을 태우지 않고 당신의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감정이 현재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이끌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나폴레온 힐의 심오한 철학을 통해 감정이라는 강력한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억지로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의식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은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흔들기 전에 당신이 먼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시작이며 진정한 자유의 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려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찾을 것이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정,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내면의 언어다. 나폴레온 힐의 감정 해독법. 당신이 감정에 휘둘릴 때 세상은 마치 당신을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망치고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뒤집히며 스스로도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 감정이 날 미치게 만들어.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이 문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다. 그는 감정을 외부에서 오는 통제 불가능한 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내면의 언어, 즉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파도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생각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판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그 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말을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의 그림자다. 그렇다면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감정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경청해야 합니다. 감정은 언제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분노는 당신이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슬픔은 당신이 잃은 것을 애도할 만큼 깊이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두렵다. 나는 외롭다.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정신적 자율성, 멘탈 아우토노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감정을 인식하십시오. 그 순간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힘에서 당신의 내면 성장을 돕는 귀중한 도구로 변합니다.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깊은 통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억누르면 내면의 병이 되고 그 에너지를 지켜보면 통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와 사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정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분노, 파괴가 아닌 창조의 불꽃으로 감정 에너지를 전환하는 법.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이며 불평등과 상처, 억울함의 순간마다 우리 내면에서 활활 피어오르는 강력한 불꽃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없애려는 대신 그 강력한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파괴될 수도 있고 놀랍게 창조될 수도 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집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재앙이 되지만 제대로 다루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차가운 것을 데우는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그 안에 강한 생명력과 정의감, 그리고 변화를 향한 열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은 당신 안에 생동하는 힘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을 무의식적으로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바로 말하고 행동하며 이내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분노는 파괴의 불로 변질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지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그것을 잠시 멈추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상황이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분노는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분노는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독이 되지만 그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면 분노는 행동과 변화의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불의에 분노한 사람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행동하는 동기를 얻고 자신의 한계에 분노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엄청난 열정을 얻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아돌프 히틀러 같은 인물은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와 증오에 사용했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같은 분노를 사랑과 비폭력 저항의 힘으로 바꾸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힐은 분노를 전환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1. 즉시 반응하지 말 것. 분노의 10초를 참으면 평생의 후회를 피할 수 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잠시 멈추십시오. 이 호흡을 3번 깊게 할 것. 호흡은 불길을 식히는 시원한 물이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십시오. 3. 행동으로 바꾸기 전에 글로 써볼 것. 분노는 쓰여질 때 비로소 구조화되고 객관화된다. 당신의 분노를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4. 감정이 아니라 목적을 기억할 것. 분노가 아닌 당신의 목표가 당신의 길을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떠올리십시오. 이 4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천 명의 제자들이 나폴레온 힐에게서 배우고 적용했던 감정 전환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삶을 밝히는 창조의 불로 바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불을 품되 그것에 타버리지 말고 당신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길잡이 불로 전환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분노는 파괴의 불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때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순수한 연료다. 두려움, 가장 교묘한 거짓말에 맞서는 용기,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 중 가장 오래된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온 힐은 그것을 가장 교묘한 감정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설득력 있는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건 너무 위험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실패할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의 정체는 진짜 외부의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의 뿌리 깊은 저항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모든 실패를 단 한 가지 감정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는 모든 실패의 씨앗은 두려움 속에 뿌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멈춤은 모든 가능성을 죽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설계한 안전한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힘입니다. 힐은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당신을 말리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두려움에 정면으로 직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싸움의 절반을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의 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벽은 당신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두려움을 당신의 성장 지도로 삼으십시오. 두려움은 언제나 당신이 성장해야 할 방향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이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외면하면 잠시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두렵지만 그 끝에는 당신의 새로운 가능성과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두려움은 행동으로만 사라진다. 생각만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내딛는다면 그 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가 내디딘 발자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망설임 대신 움직임을, 후회 대신 새로운 시도를. 나폴레온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는 것이다. 생각의 그림자. 감정의 근원을 다스려라. 의식적 사고의 힘.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이라는 그림자로부터 비롯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정은 생각이 옷을 입은 형태다. 우리의 생각이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부여한 해석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즉,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힐은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통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바람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 바람을 일으킨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와 같습니다. 당신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어떤 날은 평온하고 어떤 날은 불안하며 또 어떤 날은 분노하는 이유는 현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실패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해석하며 도약의 기회를 찾습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렌즈에 있습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생각은 감정의 부모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뀐다. 그는 감정의 원인을 찾기 위해 외부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 그 감정을 만들어낸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이 법칙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생각을 그는 아직 나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혹은 그의 행동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로 바꾼다면 당신의 감정은 분노에서 연민이나 무관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감정은 생각이 비추는 빛의 각도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주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힐은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느냐가 당신의 정서적 인생, 즉 감정의 질을 결정한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정신훈련이 아닌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유지할수록 당신의 감정은 밝고 긍정적인 진동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밝은 감정은 다시 당신의 현실 속으로 긍정적인 사건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정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두려움이면 감정은 불안이라는 잡초로 자라나고 그 씨앗이 믿음이면 감정은 평온이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따라서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근원적인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당신에게는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감정은 생각의 그림자다. 빛을 조절하는 자만이 그림자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빛의 방향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평정심, 매일의 훈련으로 얻는 내면의 힘, 자기 통제와 진정한 자유. 사람들은 흔히 평정심을 타고나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본래 차분하고 누군가는 쉽게 흔들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그 생각을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정심은 기질이 아니라
훈련의 산물이다. 고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은 얼마든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거세게 밀려와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단련시켜 온 사람들입니다. 힐은 자신이 인터뷰한 수천 명의 성공자들 중에서 공통된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의 안정성을 습관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풀듯이 마음의 온도를 맞췄습니다. 누군가는 명상을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감사의 말을 반복했으며, 누군가는 하루의 목표와 의도를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그 모든 행위의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외부 세계의 혼란에 앞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 그들은 세상에 휘둘리기 전에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두었습니다. 평정심은 외부의 고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한결같은 이유는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그 감정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를 안정되게 사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인생은 안정된다. 이 훈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주 짧은 멈춤으로 시작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3초의 여유, 불안감이 엄습할 때 지금 이 감정은 나를 잠시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라고 인식하는 단 한 문장의 생각. 그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근육처럼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점점 덜 반응하고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의 힘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사고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이끌리지 않기에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타인의 감정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짧지만 깊은 무게를 가지며 그들의 행동은 느려 보여도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히 차분한 태도가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힘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완벽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평정심은 결코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 거세게 요동쳐도 당신이 인생의 나침반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으로 그 평정의 귀중한 씨앗을 당신의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호흡을 다스릴 때 당신은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얻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숨을 내쉬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마다 그 순간 호흡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한 번의 호흡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한 번의 호흡이 두려움을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의 어떤 소음도 어떤 폭풍도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평정심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된 마음의 훈련이 만들어낸 고요하고도 강력한 힘이다. 결단,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통제. 결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단을 감정적으로 내립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다시 주저앉고 맙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클 때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감정이 바뀔 때마다 인생의 방향도 바뀐다. 그는 진짜 결단은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깊은 의식의 자리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높이일 때는 수평선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잦아들면 비로소 멀리 있는 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내린 결단만이 운명을 바꾼다. 우리가 평정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 그 결정은 오래 지속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가치와 인생의 방향에 굳건히 뿌리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자극하지만 당신의 의식만이 그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결단은 용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감정은 언제나 당신을 더 쉽고 편안한 쪽으로 이끌 것입니다. 불편함보다는 안전을, 성숙보다는 안정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 결단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확신은 감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식적인 사유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내면의 고요 속에서 내린 결단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당신의 결정을 반대해도 당신의 중심은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은 불안의 순간에도 당신을 굳건히 붙잡아 줍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에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과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것이 진짜 결단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결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감정의 온도와 상관없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처럼 계속해서 당신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 불은 요란하지 않지만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또한 평정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바뀌고 가까운 사람의 불안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중심을 잃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현상을 정신적 전염 멘탈, 컨테이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의 감정에 흔들리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인생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감정은 실제로 전염됩니다. 당신이 불안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불안해지고 분노한 사람과 대화하면 당신의 목소리도 모르게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반응이자 인간의 뇌가 공감을 통해 살아남으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힐은 말했습니다. 공감하되 흡수하지 마라. 타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외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잃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그 감정을 자신의 에너지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불안을 깊이 들어줄 수 있지만 그 불안에 함께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분노를 볼 수 있지만 그 불에 함께 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독립, mental independence입니다. 정신적 독립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처럼 당신이 먼저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설 수 있는 단단한 바닥, 즉 당신의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중심을 지켜라.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 어떤 폭풍도 당신을 삼키지 못한다. 그 중심은 자기 인식, self-awareness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내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불안과 분노가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구분하는 힘. 그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당신은 타인의 감정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연출하고 연기하는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힐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 그 감정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되 흡수하지 마라. 그때 당신은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는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귀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긴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긴 자다. 그가 말한 승리는 외부의 경쟁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통제력이었습니다. 삶이 던지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 감정이 요동치고 두려움이 속삭이며 타인의 말이 당신을 흔들어도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을 정의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의 힘뿐입니다. 그 마음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력, 셀프 마스터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힐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빈곤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그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외부의 비난과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려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그 반복된 하루들이 그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공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자신을 통제하라. 그러면 세상은 자연히 당신의 리듬에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도 타인의 말에도 운명의 변화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리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리듬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주며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 안의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의 폭풍 속에 휩쓸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을 차분히 바라보는 자리에서 있습니까?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반응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중심에서, 당신의 의식에서, 당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힐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다스려라. 세상이 따라올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인생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세상은 당신이 만든 고요한 리듬에 맞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